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단은 자기 자신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저도 놀란 게 이제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인데, 문제는 평상시 때는 뭔가 공부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토요일 날 아침부터 뭐 기차 타고 막 3시간 이상씩 온다. 그럼 3시간 동안 쉴 때는 또 쉬어야 되면 됩니다. 3시간 내내 보죠. 피곤해서 여기 와가지고 안 되니까,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잠깐 눈 감고만 10분이든 20분이든 뭐 길게 자면 1시간 더 잘 수가 있겠죠.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딱 정해놓는 건 목표를. 아, 너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딱 보고, 할 때는 하고 또 쉴 때는 쉬고. 마찬가지로 수업하고 나는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그냥 눈이라도 붙이셔야지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고 하시는데,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저희는 마라톤 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매년 2월달 시험을 위해서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지금. 그럼 처음에 너무 무리를 하면요, 지쳐가지고 또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지 않는 방법은, 그날 배운 수업은 그날 복습은 해야지만 됩니다. 그거는. 근데 복습을 어떻게 하냐. 자세하게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오늘 아까 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지. 아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도 얘기하고, 뭐 단락비도 얘기하고, 뭐 유효집지도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되면은, 아, 유효집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거리계제는 이걸 외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더 되새김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시험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을 봅니다. 그럼 그때 보고 났죠? 그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봐야 됩니다. 저번 주에 본 시험지를 다시 한 번 봐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새로운 게 느껴집니다. 안 봤던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다 이제 하나씩 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또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시험을 계속 일주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뭔가 채워 넣을 거 아닙니까? 채워넣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거 앞에 거 봤던 거 보고 또 봤던 거 또 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봤던 거를 또 보게 되죠. 계속 보니까. 그러면 그 봤던 부분에서 빨리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왜? 보기만 해도 이거 내가 틀린 부분이 뭔지 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던 문제는 여러 번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의 중요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계속 우리는 앞에서만 계속 보게 돼 있으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이제 63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고, 지금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이 요 교시 때는 전체적으로 배점을 보는 겁니다. 요 때는 좀 발전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치중이 됐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목차가 있습니다. 송변전공학의 목차, 전력계통공학의 목차, 그다음 배전 쪽 목차, 발전 쪽 목차가 있는데, 이게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본반의 목차를 가지고 머릿속에 좀 마인드맵을 좀 하셔야지만 됩니다. 아까 이제 50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51번부터 한 100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63회 쪽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한 80번까지 했거든요. 저번에 8월 2일까지. 근데 이제 100번 때까지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100번 때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던데. 좀 응용이지만 발성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3가지가 뭐죠? CV 케이블. 예. 예. 그럼 CV는 뭐죠? CV는 크로스링크, 포리에틸렌, 비닐 시스. 예,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다 나왔습니다. XLP,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 인슐레이션 케이블. 어렵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옵니다. OF, 오일 필드 케이블, POF, 뭐라고요? 파이프 오일 필드 케이블. 이 3가지인데, 이번에는 틀리게 나왔죠. CV, CNCV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FRCNCW 나왔고, 그 다음 TA 해가지고 트리 억제형 나왔고, TA, VVW 뭐 이렇게가 나왔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전에도 나왔습니다. 트리 억제형 같은 건 따로 나왔던 거거든요. 10점짜리로. 근데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FR도 옛날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세 개를 같이 물어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따로따로는 물어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조합해서 나왔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 보면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51번에 가서 보시면, 요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게 주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예,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 경제 배분 뭐 비슷합니다. 경제 운영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전력계통공학에 몇 장이 나오죠? 5장은 PF 컨트롤이고요. 아침에 설명드렸거든요. 몇 장? 5장 7장 해놓고 가운데 이렇게 표시해놓고 5장 7장 4에서 6장에서 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왜 그것까지 일부러 이제 그 이해하기 쉬우라고 5장 7장의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 할 때 알아둬야 되는 키워드 5글자. 수목총? 이게 지금 잘 안 하는 게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하기 쉬운 날. 수, 목, 평, 총, 연. 지금 수, 목, 총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수, 목, 평, 총, 연이 잘 안 헤어지니까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하기 좋은 날. 수요일이 뭡니까? 수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들에 대한 F1, F2, F3에 대한 부분은 같다. 그러니까 P1이죠, 사실은 이제. P1의 발전량, P2의 발전량, 이런 거 발생한 거하고 소비된 전력은 같다가 수급 조건입니다. 목적 함수는 바로 연료비 함수,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F, PG1, 이게 목적 함수입니다, 요게. 근데 요게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요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 뭐보다 커야 된다. 요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또 뭐 문제가 2번 계산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평가함수는. 그 평가함수가 나오면서 라그랑지의 미적계수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화력발전소의 경제, 부하, 배분 또는 경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부하, 배분이라는 게 부하를 배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 운영에서 이 발전기는 이만큼 발전하고 이 발전기는 이만큼 발전하는 거를 계산해서 각 발전기에서 최소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연료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 양이 얼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발전기 경제 부하 출력 배분을 그러면은 연료비가 얼마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출력이 얼마가 나온다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연료비를 구해가지고 각 발전기 출력을 이만큼씩만 제한을 하겠다라는 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나왔죠? 보호계정이죠. 요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낯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조차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하고 태양열 발전소가 있죠? 태양광은 NP 접합 다이오드를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태양열은 반사체에서 열을 모아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요 태양광 해놨는데 태양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헷갈리니까. 이건 MP, 반사방지박 해가지고 MP 그 다이오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때 수소에너지, 뭐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전기 반응인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도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생각하니까 설명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순간에 실수로 엉뚱한 거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보면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쓸 건지. 자, 열병합 발전. 뭐죠? 열병합 발전이? 전기와 열을 사용하는. 그렇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열의 운전 방식에 따라서 틀려져. 이용 방식에 따라서. 그건 이제 복합 발전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열병합 발전하고 복합 발전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열을 동시에 이용하는 게 열병합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스팀 터빈이 가스 터빈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의 이용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열을 나중에 쓰냐, 먼저 쓰냐에 따라서 토핑 사이클, 보토밍 사이클 해가지고 나눠지면서 교환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이클에 대한 것들이. 유도장애 원인과 대책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도장애 종류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정전유도. 두 번째, 자유유도. 고저파유도. 정전유도의 정의.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예. 전력선과의 상호가 들어가야 된다. 상호. 유도장애, 정전 유도장애 나오면 통신선과 전력선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이게 정전이니까 상호 정전 용량이 개인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전자유도장애. 네, 상호 인덕턴스.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책은 이제 조금 헷갈리죠. 정전유도의 대책이 뭐죠? 네? 연가하고 차폐. 연가가 우선 나와야 돼요. 그럼 전자유도에 대한 대책은? 네? 그렇게만 나오면 안 되죠. 전자유도에 대한 대책이 한 페이지입니다. 전자유도에 대한 대책이. 전력선 측 대체, 통신선 측 대체. 그래서 이 전자유도를 정의하면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3I0. 그래서 3인자가 있었죠. M, 상호 유도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차폐선을 쓰는 거. L, 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W, M, L, I0니까 지락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나눠서 딱 한 페이지 나옵니다. 한 페이지.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 억압 원리, 전염변압기 쓰거나,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쓰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나왔을 때 요거 보는 순간 그 흐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흐름이 쉽게 생각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중성적 접지도 아침에 설명드렸죠. 중성적 접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접지, 직접 접지, 소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목별로 영향을 표로 작성하시요. 어떤 걸 비교할 때 키워드 6글자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키워드 아침에 설명드렸는데 중성적 접지 방식 비교할 때 이게 바로 요 앞에 요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6장의 중성적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근데 중성적 접지 방식을 비교할 때 쓰는 6개의 글자. 예? 예. 앞에만 나오면 뒤에가 나오는데 이게 앞에가 안 나오니까. 건절가보 통지. 자꾸 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성적 접지 방식 나오면은 나는 무조건 건절가보 통지가 생각나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 이거 뭐라고요? 건전상의 전이 상승. 예? 그거는 절연 레벨. 얘는 과도한 정도. 얘는 보호계증의 동작 특성. 얘는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얘는 지락전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요게 나왔을 때는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하고 그 안에 내용들이. 초전절차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뭐죠? 기존에 파열극한 전의 경우 기중에서 이제 그 공기가 파열되면서 엷은 소리나 빛 네. 엷은 소리를 내면서 코로나. 다 말들이 조금씩 틀린데 비슷비슷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 이제. 예, 보시면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돼요.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그 안에 지금 다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임팩트만 딱 끄집어낸 겁니다. 두 분 얘기 듣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방전이다, 연면 방전이다, 연피 방전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스트리 방전이다. 그거는 이제 방전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전수해가지고 전기트리, 수트리, 화학트리 나눠져 있고, 이런 케이블의 열화 원인이 어떻게 되고, 변압기의 열화 원인이 어떻게 되고, 전동기의 열화 원인이 어떻게 되고, 변압기의 열화 원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열화 부분은 묶어서 보시고요. 코로나 발생 원인이 아까처럼
파열극한 전이 경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넘어가게 되면은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 1cm에서 건질 수 있는 전압, DC 몇 킬로볼트? 30kV. 예, DC가 30kV입니다. 여기서 이제 AC는 21kV. 요거에서 많이 또 틀립니다. 이거 적으면서. 파열극한 전이 경도의 그림 그려주고. 그러면은 코로나 인계 전압 수식은 어떻게 되죠? 24.3. 예. M0, M1. 예. D 데이터. 예. 로고시가. 예. 그 다음에. 단위. 킬로볼트. 킬로볼트 슬래시 라인. 예. 라인. 킬로볼트, 킬로미터, 라인.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가셔도 되죠. 라인은 회선 쓰고, 킬로미터당, 예? 킬로볼트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럼 M0는 뭐였죠? 그 단면, 도체 단면 정도. 예? 표면 개수. 예. 그 다음에 M1은? 날씨 개수. 그럼 날씨 개수, B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시면? 273 플러스 온도분의 0.386B. 0.386이었네? 예? 273 플러스 T분의 0.386B. 이렇게. 예, 헷갈리는 거지, 이제 막, 보면은 이제.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외워야지 답을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외웠습니까? 외우다 보면 됩니다. 예? 예? 그게, 기압하고 관련된, 날씨 쪽에. 온도하고 기압하고 넣어가지고 날씨계수 넣을 때 M1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됐었습니다. 전격전압, 제한전압, 뭐 피레기 역할 구비조건, 방정개시전압, 충격비 이런 부분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피레기 구비조건 쉬운 거부터. 네, 재충상 방송 때 아침에 또 설명드렸거든요. 애자의 구비조건. 예. 애자 같은 경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코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 코가 석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애우시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애자는 이렇게 주름이 졌는데 내 코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내 코 석자다 해서 내 코 절기표 이렇게 5글자로 애웠습니다. 이제 뭐 5글자, 6글자, 4글자 막 이렇게 막 애우다 보면은 그걸에다 응용해서 집어넣으면 애워진다고요. GIS의 특징하게 되면 여기서 뭐를 나왔을까요? SF6 가스를 네. 그래서 예. 탱크 내 예. 각종 객회기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GIS 정의. 그게 맞습니다. SP6 가스를 사용한 절연통 내에 각종 뭐 기기들을 수납한 거, 그게 이제 GIS 시스템의 정의거든요.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GIS 특징은 이제 정의는 그거였고, 이제 특징을 이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특징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기술하기 시작했으니까 정의는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GIS의 특징이 뭐냐, 그죠? 물리적, 화학적, 예. 물리적 성질. 예,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성질이 그 특징입니다. 성질이.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특징을 여기다 설명하고 그걸 이용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빠지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요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만 그 전에 다른 것들도 막 갖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만 써가지고는 답안지를 윤택하게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얘는 요거를 묻는 문제지만 다른 미사여구가 있다는 얘기죠. 예쁘다, 이런 것보다, 당신은 오늘따라 뭐 이 색깔이 잘 어울려, 뭐 분홍색이 잘 어울려. 이게 예쁘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해도. 예? 이 콘덴서 같은 거, 이거 5000kV 해가지고 설명드렸죠. 이거 그림 생각나시나요? 콘덴서가 6개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이렇게 그리지 않고, 사실상은, 네. 뭐, 다시 피면 되니까, 네. 이 부분은 이게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콘덴서면은. 2개 연결됐고, 이쪽으로 할 때는 하나만 연결된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여기 다 연결돼 있고. 여기 부분 연결이 안 된다고. 요 3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3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는데, 요 윗부분은 하나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양쪽에 뭐가 걸려있죠? 방정 코일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요 끝에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걸렸죠?
직렬 리액터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이제 차단기가 있고, 요 그림,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 각각 용량들을. 얘 270 곱하기 18 하면 5,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3개에서 한 상에 6개 걸리니까 18개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아까도 설명했었는데, 서지 원인별 6가지. 이상전압에서 할 때 이제 개고, 가상,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예, 개폐서지는 뭐더라고요? 밑에 겁니까? 위에 겁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이게 10장의 이상전압에, 9장의 이상전압에 가시면은 표 9-1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본서 책에. 거기는 표를 그냥 통째로 외운 겁니다. 개고, 과상. 안 써지네. 상. 이거 써야 되겠네. 과. 상. 무. 유. 변. 여기서부터 써질 텐데. 영충고. 해. 부. 자. 0. 1. 2. 저번 6개월 동안 지금 제가 이거 100번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100번은. 왜 100번을 얘기냐. 시험에 나왔을 때 써먹어야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를 써주시라고요. 왜 이상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이 표 하나 딱 써주시고, 이 중에서 원하는 게 뭔데 내가 그거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일단 쓴 거하고 안 쓴 거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알겠답니다. 이상전압의 종류에는 뭐뭐로 나눠진다. 크게? 과도 이상전압.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상전압 종류는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으로 나눠지고, 외부 이상전압은 뭐뭐가 있다고요? 직경례하고 유도례가 있습니다. 내부 이상전압인데, 요게 지금 제가 이상전압을 얘기했지만, 내부 이상전압의 분류표입니다. 내부 이상전압에. 내부 이상전압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개통 조작 시, 고장 발생 시, 이게, 과도 진동 시, 이상전압. 상열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이렇게 나누는 거고, 무가 뭐였죠? 무유변, 예, 변압기 3상 단락시, 유도성, 소전류 차단시, 영구지락시, 충격 부분, 고조파 발생시, 페란치 현상, 부, 발전기 부하 차단, 자기여자 현상, 그 다음은 공진, 그 다음에 1계통, 고조파, 1계통, 2계통, 소리액터 1계통, 2계통, 병가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기본서에 있는 거를 애우기 위해서 그냥 키워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딱 애우실 때 이상전압 했을 때는,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를 봐가지고 써야죠, 여기서는. 지속성 이상전압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면, 이상전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지속성 이상전압을 쓰겠다. 10점짜리일 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25점짜리일 때. 왜? 25점을 윤택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서론에선 지속성 이상전압이랑 이런 겁니다. 근데 본론에선 이상전압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그 중에,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결론에서는 마지막에 이 결론에서 이 지속성 이상전압의 종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준다든가 자꾸 노출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발전기 여자 방식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여기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아까 나왔네요. 뭐라고요? 키워드가? 관습이 권, 극, 전, 각, 제트. 꼭 필수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필수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필수사항 아닙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필수사항입니다. 안 되면 안 되네. 상회전 방향이 안 같으면은 박치기 일어납니다. 앞으로 같이 굴려져 있는데 한 놈은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죠. 예, 권수비가 같아지면 되는데 이것도 필수상은 아닙니다. 조금 권수비가 약간 틀려도 순환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이제 이 권수비가 얼마나 이제 틀리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이거는 딱 뭐라고 얘기는 못습니다. 극성이 같아야지. 극성이 틀리면은 상회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단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전압비가 같을 거. 전압비가 약간 틀리면은 또
전압비가 틀리니까 순환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것들. 그냥 번스비 같은 것도 그 엄밀하게 따지면 갖춰야 되겠죠. 번스비가. 틀리면 한쪽에 과부가 걸리니까. 각변이가 같을 거. 각변이도 틀리면 안 됩니다. 병렬 운전이니까. 이 Z쪽만 이제 변압기 임피던스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변압기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부하부담이 많이 듭니다. 예, 작은 쪽에 부하부담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임피던스가 작다는 건 힘이 약한 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놈 약한 놈이니까 막 괴롭힌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약한 놈이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쏠리니까 걔가 부하분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변압기 이행전압. 이행전압은 뭐가 있을까요? 종류에. 변압기 이행전압. 예? 얘기 듣고 나면은,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던 거거든요. 변압기 이행전압의 종류. 정전 이행전압하고 전자 이행전압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 정전, 전자. 앞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죠. LC, 뭐 아까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한 거, 상호 전자 인덕턴스에 의한 거, 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거, 정전 유도장에, 전자 유도장에 막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얘도.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C1, 2, C2E 해가지고 뭐 그 변압기에 가운데 뭐 그 C 성분에 의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림을 나중에 보시고 하시는데, 얘가 25점짜리를 쓰기는 조금 그렇고요. 10점짜리를 쓰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점짜리를 쓰려면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10점짜리를 쓰는 정도만 생각해 놓으시라는 얘기죠. 일단 25점으로는 나온 적 있었나? 좀 봐야 되는데. 내부 이상 검출, 드럼 보일러 관리 부분. 이번에도 보일러 뭡니까? 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보일러 종류에 대해서 쓰라고. 자연순환식 보일러, 강제순환식 보일러, 그리고 뭐라고? 드럼 보일러. 이게 드럼 보일러 종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관리식 보일러. 이런 것들을. 사고 시스템 붕괴, 뭐, 사고 파급과 안녕 대책도 한 번쯤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거. 사고 시스템 뭐, 파급 방지 장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비슷하게 이번에 사고 파급 방지 장치가 나왔는데, 그 SPS 같은 경우는 SPS로 이름이 딱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고 파급 방지 장치에 대해서 하시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관연대 한 2번인가 나왔기 때문에 쓰는데 말을 좀 바꿔놓으니까 못 쓰더라 이거죠. 이번에 공급 신뢰도 평가 지수 3개 설명하는 거 나왔죠. 이번에 안정된 향상 대책은 안 나왔는데 또 나올 겁니다. 사실 웃긴 게 저번에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단단법 또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전에도 보면은, 근데 똑같이 25점짜리를 나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한 10점짜리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25점짜리가 또 25점짜리를 또 나왔으니까, 보통은 그러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단단법만 설명하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식을 가지고 설명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림은 그림다. 단단법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네 글자? 위각 출시. 위상각, 각속도, 출력을 시간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림을 그린 거.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하면서 그림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되고 그 다음에 0.6초 나오고 여기까지는 다 쓰시는데 이 수식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2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는 아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쓰는 게 또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본인이 한번 시험 보고 틀렸으니까 아, 나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신 분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보통 시험 보고 나면 그 문제는 자기 걸로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한 번 틀린 거 2번 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자꾸 보라는 게 시험 보다 보면 이 문제가 자기 있게 돼 있습니다. 31문제가. 안정된 향상 대책 5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리전 충입기. 리전, 충, 입, 기. 이렇게 돼 있는데, 리액턴스 저감입니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라는,
전력상차각 특성 곡선입니다. 이게 전력상차각의 특성 곡선. 전력상차각의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특성 곡선이라는 얘기죠. 전력을 얼마나 보내줄 수 있는지. 리액턴스를 저감한다는 건 얘를 저감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도가 향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리액턴스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이, 6글째. 단단복직기에, 단권변압기, 단락용량, 복도체 사용, 직렬 리액터, 단단복직기. 기가 뭐였더라? 회선수 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전압변동, 억제. 이 전압을 증가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전압 격상입니다, 상승, 전압 격상. 충격 저감, 인출력 평형, TCBR이라든가, 에바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는 팩치라든가 HVDC라든가 소리렉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소개해보고 FH 해가지고 요거 지금 또 애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중에 또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림이나 수식이 거기서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양수발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좀 한번 봐두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발전공학 책이 좀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발전공학이. 2013년도인가 발전공학 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거에서. 근데 그 목차를 보다 보면은 지금 그 최근에 늘어났던 양수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쪽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해서 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우리가 보는 기본서 안에 바뀐 게 들어갔다는 그건 좀 눈여겨 봐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수 발전이 그 전에 좀 나오고 좀 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이번에 나오지 않아요? 네. 이번에 ESS에서 종류에서 양수발전하고 가스랑 나오는 ESS? ESS에서 쓸 수 있는 ESS. ESS의 종류 중에 쓸 수 있는데 양수발전이를 딱 집어서는 안 나왔지만 요게 전에는 나왔습니다. 한 2, 3회 전쯤에는 나왔습니다. 양수발전이 한번. 근데 이제 발전공학 책을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기본만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그 목차 부분에 그런 게 있고 뒷부분하고 이제 책이 뭐가 바뀌었나를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바뀌었던 내용의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왜냐면 추가가 된다는 거는 그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으로 한 번씩 그런 양수는 한 번쯤 내년도 시험 볼 때는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조합수조 같은 것도 여기 지금 보시면 뒤에 조합수조 또 나옵니다. 100번 때. 그것도 나왔거든요. 그럼 양수발전이 더 앞에 거 아닙니까? 번호가. 그러면 이것도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들고 가시자는 얘기죠.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근데 그 들고 갈 수 있는 걸 몇 개로 할 거냐? 50개로 할 거냐? 100개로 할 거냐? 그럼 먼저 50개만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30개든 50개든 가져가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틀려집니다. 왜? 50개는 가져갔다는 건 머릿속에 넣고 가져갔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들고 가져간 겁니다. 책으로. 머릿속에 들고 가져갔냐? 아니면 책에다 넣고 가져갔냐? 그건데 머릿속에 넣고 가져가는 거를 100개, 200개 되면은 그때는 책 놓고 갑니다. 책 놓고 가면 그러니까 키워드만 들고 갑니다. 키워드 들고 가서 이렇게 요약한 거 가지고만 본다는 얘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공부하러 갔는데 책 많이 가져오신 분, 저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은. 볼 시간이 없거든요. 20분 동안 뭘 봅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하면은 이번에도 시험 보는데 감독관이 까들어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10분 남았거든요? 다 집어넣으랍니다.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대신 시험지는 먼저 나눠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사실. 그 10분에 보는 것보다 시험지 보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하는 그 시간만 줄여도 다른 사람보다 답을 빨리 적을 수가 있거든요. 딱 땡하고 문제 보고 나서 하면은 힘듭니다. 거기서 보통 문제 하나 볼 때 2, 3분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좋았는데, 딱 보는 사람들이 한심이 또 나오죠, 이제 또. 문제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딱 봤는데, 1교시 봤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1교시도 사실. 문제 유형이. 1교시 끝나고 또 한 사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시험 보고 나서, 힘들었다고 막 하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분명히 본인들이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점수가 이제 9월 셋째 주에 나오죠? 그럼 본인이 한번 나와서 서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얘기를 해서 2교시 때는 내가 이렇게 시험 봤는데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그 원인은 뭔 것 같다. 한번 자아 비판식으로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같이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시험 보고 나서 그 교시에 점수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고 적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내가 뭐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모범 답안을 쓰니까
점수가 한 17점 정도는 준 것 같다. 네. 거의 균일하게 점수가 많이 나왔던 교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시는 특히 모범 답안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많이 썼는데 점수가 30점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나는 한 50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봤더니 많이 쓰긴 했는데 채점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썼다 이거죠. 너무 실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쓰고 결론에서 실무제형을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모범 답안은 못 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실무 내용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눈이 들어오냐 이거죠. 채점자들도 안 들어오니까 채점자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해줘야지만 된다 이거죠. 전력 품질도 나왔죠. 표준전압 주파수, 품질 유지범위, 전력 원선도, 절연재료의 열화원인, 절연연화 진단법. 이 절연연화도 이제 묶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절연열하면 전기, 열화생, 그래가지고 전기적 원인, 기계적 원인, 열적 원인, 화학적 원인, 뭐 생물학적 원인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해줘라. 단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줘라. 왜냐면 여기는 절연재료의 열화 원인을 설명하고 절연연화 진단법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려 했으니까 어떤 특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특정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 써먹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의 절연연화 측정법을 어떻게 하죠? 케이블 네 글자 있습니까? 예? 케이블의 절연연화 측정법. 네, 머플하다 이런 부분은 나와야죠. 네? 그건 케이블 고장점 측정 방법입니다. 절연연화 측정법이 아니라요. 이게 틀리는 거죠, 이게 또. 제가 그거를 얘기할 것 같아서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케이블의 절연연화 측정법도 보시면요, 분방정법이니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탄델처 유전정전법도 측정이 다 되고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케이블은 이제 DC를 이용해서 내압을 겁니다. 내압을 걸어가지고 DC 성극지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절연연화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공사에서 가서 하면 뭡니까? 처음에 가면은 그 사용량 검사할 때 보시면 DC에 내압 걸지 않습니까? 10kV 걸어가지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은 DC의 성극지수를 가가지고 이 케이블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압을 걸어서. 그게 절연연화 측정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들하고 이제 또 헷갈리는 겁니다. 케이블 하니까 머플하다 해가지고 쓰면 이제 틀려진 거다 이제. 쓰면서 나중에 본인이 이거 고장점 측정 방법인데 이렇게 또 이게 처음에 썼는데 머플하다로 쓸 거라고 썼는데 뭔가 아닌 겁니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쓸 건지 딱 생각을 하고 그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막 쓰다 보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채점자도 압니다. 딱 보면은 생각하고 쓴 거는 보기가 좋습니다. 막 쓴 거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봐주시면 되고 아까 100번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00번까지 하니까 거의 아까 3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됐네. 그럼 또 다음 것까지도 넘어가 보죠, 뭐. 여기 조합수저가 나왔다는 게 100번. 요 송정 방식, 지중 배정 계통의 송정 방식 종류를 들고 설명. 103번, 104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80번까지밖에 안 풀고 갔죠.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 부분들 225문제 중에 한 150분까지는 그 전에 다 풀어드렸습니다. 저한테 수업 들어붙는 거. 그리고 지금 225문제 가지고 시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미나 반도. 계속. 답안지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요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유형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A 교류 차단기의 전류파형을 작성해서 차단 과정 해가지고 뭐 T0, T1, T2, T3, 4 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려가지고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지 않고 먼저 차단하는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TRV 재기전압 쪽으로 해가지고 회복전압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설명하라. 그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 문제고요.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이건 시스 유기전압. 유기전압 저감 대책. 이 유기전압 저감 대책이 뭘까요? 예? 저런 유기전압은 완전 접지 뭐. 예. 접지입니다. 일단 전압이 뜨는데 뭡니까? 접지 잡으면 전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접지를 잡고 나머지 쪽을 접지를 잡다 보면 분명히 전이는 올라가기 때문에 순환전류가 생길 거니까 뭐 얘기한 것처럼 완전 접지, 편단 접지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 번디 접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보고 빨리 나와야 된다. 빨리 나와서 정리해가지고 빨리 쓸 수 있어야지 시간 내에 쓰는 거지. 이거 생각하다 5분 지나면은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훈련들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뭘 무지하고 하는 부분만 일단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우는 훈련.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문제를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에 맞춰서 빨리 써나가는 부분이 두 번째인데 이해하는 건 단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키워드만이라도 하다 보면은 나오니까 이거 하면 키워드 하면은 나오니까 이 키워드 나오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살을 붙이다 보면은 답안지를 써나가게 되고 그래서 일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키워드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문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문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딱 나오면 이게 나오게 된 게 페란티 현상. 이게 5-8에 제가 5-8 맨날 얘기하죠.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에 의한 대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또 나옵니다. 또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전전시험 때 나왔거든요. 대책 같은 건 이제 보시고요. SSR도 사실 요 전에 나왔습니다. 한 2번 전인가? 나왔고요. 뭐 ELB 같은 건 좀 그렇고 최근에 이제 고장전류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장전류가 안 나왔다는 게 이런 계산하는 부분은 이번에 나왔는데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선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고장 계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고장 계산은. 삼상 동기발전기 구조와 동작 원리, 회전기장의 채택 이유. 회전기장 채택 이유는 요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봐주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와 있는 유형. 그러니까 사실 63회부터 이번에 시작하지만 63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부터 시작해야만 됩니다. 최신 유형부터. 왜? 최근에 나와 있던 문제부터 봐주셔야 되는데 책의 순서상 어쩔 수 없이 63회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다시 설명 또 드리는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63회부터 하면서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스킵하겠다 이거죠.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빨리 가서 빨리 책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시험장 갔을 때 바로 답안지에 출력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63회를 하려다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다 보니까 차라리 개념을 더 잡아드리고 가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무구속 속도가 뭐라고요?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 먼저 1kW를 언제 동안? 1분간 1분간 그게 나와야지. 111이 나와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또? 1m에서 111 무구속 속도 나오면 111 나와야 된다고요. 1분간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 1m. 이게 기하학적 모양이 먼저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차의 기하학적 모양이 형태가 같았을 때는 특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갖게끔 한다 모델링 한 다음에 1m에서 1분간 1kW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가 큰 놈하고 똑같더라 이거죠. 특이속도. 특이속도는 뭐죠? 특이속도가 무구속 속도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같은 얘기인데 특이속도가 뭐냐면 무구속 속도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죠. 특이속도, 무구속 속도. 아까 뭡니까? 특유한 특성을 가진다 해서 특이속도고 무구속 속도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가 나는 부분이고요.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속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차는 이 상황에서 얼마 동안 견뎌야 되냐? 예, 무구속 속도에서 뭐 1분간 최소한 견뎌줘야지만 되는 거죠. 아까처럼 특이 속도가 1분간의 어떤 그런 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으니까 1분 이상 견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150분까지 가볼까요? 아까 3시 30분 있으니까 150분까지 한번 해보자. 여기 저압배전 방식, 수지상,
예? 방백내로 저희가 외우라고 했죠. 아침에. 방백내. 저압에서. 수지상이 바로 방사상식하고 똑같거든요. 저압 뱅킹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 하고, 이제 요거를 지금 아침에 지금 제가 배전 계통의 구성에서, 12장 배전 계통의 구성에서 외워야 되는 키워드 9글자를 썼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 수, 한, 망. 두 번째, 방, 예, 한, 네. 세 번째, 방백내. 이건 뭐의 키워드? 고압의 가공. 얘는? 아니요, 틀렸습니다. 고압의 지중. 얘는? 얘가 이게 저압의 가공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뭡니까? 저압의 지중이 나온 거죠, 지중이. 저압의 지중이 나왔으니까 여기 고압의 가공꼴을 갖다 써가지고 뭔가 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이번에 나왔던 거죠. 고압의 지중 배정 계통. 여기 앞에 저압 지중 배정 거 아까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요 위에.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압 배전 방식이 수지상, 방사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저압의 배전인데 저압의 이게 방백내라면서요. 수지상이나 요건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 수지상이나 방사상이나 이렇게 퍼지는 게 이거고요. 이거는 환상망, 만상식, 이거는 예비선 절제 방식, 환상모선 방식, 차폐모선 방식, 방해환내. 네트워크 방식, 이거 방백내. 방해환내였나, 이게? 또 헷갈리네. 방백내는 맞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 안 해주시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12장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잊어버리시라고. 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것만 알고 나머지 다 버려라. 시험에 나올 것만 들고 가자 이겁니다.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고요? 총하고 실탄만 챙겨 나가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전투복도 있고 군화도 신고 그다음에 헬멧도 쓰고 나가면 좋겠지만 일단 총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총하고 실탄만 가자 이겁니다 지금. 더 필요하면 더 챙겨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챙겨가기 위해서는 아까 좀 키워드가 바로 실탄입니다. 딱 그것만 가져가자 이거죠. 실탄만. 많이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들고 가니까. 소음, 반환부합법, 등가부합법이 나왔고, 이것도 동작 시한차를 갖고 하는 것들 이번에 설명 나왔죠. 이거 좀 비슷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 손실계수. 이거 몇 장이 나온다고요? 13장.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이 나옵니다.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거기서. 결국은 이제 부하율이 바뀌어지면은, 분산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분산 개수가 바로 분산 손실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부하율과 손실 개수의 관계를 설명해요. 부하율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1 다음에 F 나오고, 그 다음에 H 나오고, 그 다음에 F 나오고, 0 나오죠. 1 다음에 F가 2일까요? 0일까요? 그것도 헷갈려지죠. 화살표도 헷갈려지죠. 어떤 건 0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1부터 시작. 1 쪽으로 이제 큰 화살표 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0, F, 그 다음에 F 자승이 자승이 되니까 줄어든다고 그랬죠. 0, F 자승, 그 다음에 H, F, 그 1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요. 이렇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2가 어디 붙는지 이게 또 헷갈려지니까 자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승이면 줄어든다라고 해서 뭐 밑에 쪽에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막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것들 막 어떻게든 동원을 해서 암기를 해야지만 됩니다. 특유 속도를 정의하고 특유 속도를 유도하셔. NS는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차 최대 줄력. 이 또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자주 나오죠 이 안에서. 요런 것들도 한번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번에 여기 중에 5개 설명하라고 그랬죠. 5개 주안점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수소하고 지금 그 화학 박용하면서
나오는 건데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H2. 물을 이제 전기분해하면서 발생되는 그 수소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그걸 잘 봐주시면 됩니다. 150번 정도까지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선에다 좀 연계 이번에 나왔죠. 근데 이 연계라고 딱 이렇게 연계가 아니라 분산형 전형 쪽인데 이게 제가 분산형 전형 쪽이 여기 없네. 요 뒤에 있나 본데 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틀려진데 이제 분산형 전원을 사용했을 때 이제 고압 쪽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저압 쪽의 배전 쪽의 문제점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요 뒤에 있습니다. 요 뒤쪽에 외부 이상 전압의 종류를 들고 저감 대책을 의시하죠. 외부 이상 전압이 뭐가 있다고요? 직경내 유도래입니다. 그럼 사실 피레기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얘기죠. 근데 이상 전압 가면 피레기가 다 줍니다. 피레기에 대한 것들은 건축 전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피레기는. 근데 이제 피레기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이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뭐 얘기했죠. 서지 임피던스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 고유 임피던스, 고유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도 상태에 서지가 발생돼서 뭐 생기는 뭐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고유 특성, 과도 서지 요 정도. 그 또 하나 뭐였죠? 5개였는데. 고유, 과도, 특성, 예. 파동 임피던스. 예, 파동 임피던스. 예. 이렇게 5글자. 똑같은 임피던스다. 물어보는 얘기는 섬락, 역섬락, 경감, 역섬락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원자로 같은 것도 이거 PWR, PHWR, BWR 가압 경수형, 가압 중수형, 뭐 그 다음에 이제 비등수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원자로 쪽도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자로는 최근에는 진짜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미친척하고 원자력이 나왔을 때 이게 25점짜리로 나올까봐 겁나는 겁니다. 25점짜리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만 쓰거든요. 원자력 같은 거는. 그러니까 사실 준비는 했다가 안 나오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요즘은. 발전 쪽에서 원자력 쪽은 요즘은 거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발전 쪽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열병합 발전, 복합 발전 이런 거 많이 쓰지 원자력은 지금 크게 대두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쪽이 대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나온다 그러면 원자력 이제 보호대책 쪽으로는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원자력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왜냐면 일본 쪽에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쪽에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 보호대책에서 뭐 긴급 정지장치, 뭐 스크럼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간연도 문제가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전자유도 있죠? 딱 나왔고 아까 여기 이게 뭐 PF 컨트롤 오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수력에서 나오는 원리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연속의 원리, 베르누르의 정리, 예? 토리첼리 정리, H 플러스 W분의 P는 뭐 2G분의 H는 H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H 플러스 W분의 P 플러스 2G분의 V 자성은 H. 그게 바로 베르누르의 정리고 토리첼리는 V는 루트 2GH고요. 연속의 원리는 Q는 AV고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수식은.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제 H, 그 WP, 압력,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들을 가지고 설명한 게 베르누르의 정리다. 그러니까 위치수드니까 H가 나오고 압력수드니까 P가 나오고요. 속도수드니까 V가 나오는 거고 그 위압수만 알면은 이거 됩니다. 이게 지금 저번 주에 제가 한번 틀렸죠.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모은 겁니다.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를 각게 정리한 게 이제 라지 H인데 위치수드는 스몰 h고요. 압력수드니까 P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나누기 해서 이제 W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수드는 V 자성이죠. 그러니까 2G가 되어 있고 중력가속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H다. 이걸 설명한 게 베르누르의 정리고 요걸 응용을 해야죠. 이 베르누르의 정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 H1, 여기 H2 요 사이에 H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 무시하고
요거 압력은 없다라고 치고, 그러면 나중에 요걸 이용해서 뭡니까? V는 EGH. V 자승은 EGH니까. 그래서 얘가 V는 루트 EGH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면 요 밑에 걸 푸는데 요거에 뭐를 해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지금 제가 아웃라인만 드리는 거,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그런 컨셉이구나. 자꾸 보다면 요거는 더 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빨리 넘어가니까 이게 페이지가 막 여러 개씩 넘어가네. 이것도 사실 증명하는 문제도 옛날에 나오긴 했는데, 페란티 효과, 발생 이유,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이 키워드가 뭐였죠? 이것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키워드. 홍거저 배전, 저손실 변압기 채용, 배전 틀로 부용, 고압식의 대책, 저압식의 대책, 콘덴서의 채용, 적정 배전 방식의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요것도 그때 잘 안 외워지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점짜리를 나오면 딱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이거 25점짜리를 냈다 그러면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데 10점짜리를 냈을 때 간단하게 쓰기가 괜찮거든요. 5가지만 쓰고 하라고 했을 때는. 전력 에너지 저장 원리 해가지고 요즘 나왔던 UPS하고 ESS 정리하는 거. 이것도 ESS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ESS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분사전 전용 쪽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UPS 절연이 4개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외우라고요? 지읒은 지읒. 지읒은 지읒. 디귿은 디귿. 디귿은 디귿. 그럼 전절연하고 저감절연하고 차이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예? 유효접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요.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유효접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절연은 비유효접지 계통에 쓰기 때문에 전절연 한다고요. 저감절연은 유효접지 계통에 쓰기 때문에 저감절연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써 나가면 됩니다. 키포인트는 그거라는 얘기죠. 균등절연, 단절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 다 이거 이상전압이라고 지금. 직격 내 유도례는 뭐라고요? 외부 이상전압.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은 내부 이상전압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 25점짜리를 딱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떴다고 그러면은 가, 나, 다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고 이렇게 이제 분리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IT, TT, TM 방식 같은 것도 이거 2번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저압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게 IC60364 저압에, 고압이 아닙니다. 저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변압기의 접지를 가지고 먼저 얘기합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변압기 접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I는 뭐고 T는 뭐고 N은 뭐고 C는 뭐고 S가 뭔지만 알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I는 뭐죠? 여기서 나와 있는 I는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I는 아이솔레이션이 약자입니다. IT 계통이 있습니다. IT 계통이 TT 계통이 있고 TN 계통이 있습니다. 여긴 TT하고 TM만 했는데 뭐 IT가 안 나올 건 아니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I는 아이솔레이션이고 T는 테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대지란 뜻입니다. 대지라는 라틴어입니다. 대지. 땅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뭡니까? 우는 건가 이렇게? 이모티콘이라 하면은 테라, 대지입니다. 뉴트럴이고 커먼이고 세퍼레이트입니다. IT 계통은 1차 측에 접지가 안 돼 있습니다. 예? 2차 측 T 부분이 접지가 돼 있느냐? 접지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건 TT는 여기 1차 측도 접지가 돼 있고 2차 측도 접지가 돼 있습니다. T에는 변압기 2차 측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접지가 안 된 게 IT 계통이고 변압기 2차 측 접지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뉴트럴이 있느냐? 뉴트럴이 없느냐? 차이고
T에는 2차 측이 접지가, 이 첫 번째가 변압기 2차 측 접지분만 설명한 겁니다. 변압기. I는 변압기 2차 측 접지가 안 돼 있다. T는 변압기 2차 측 접지가 돼 있다. 이 T는 변압기 2차 측 접지가 돼 있다. 그럼 IT 계통은 2차 측 접지가 안 돼 있는데 뭐 볼 거 있냐 이거에서 아예 안 본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만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TT는 2차 측 접지가 돼 있는데 뭐라고? T. 접지만 돼 있다. 뉴트럴 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접지선하고 뉴트럴 선이 같이 갔다라는 게 T계통이고, N은 별도로 있죠. 접지선도 가고 뉴트럴도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TN이라고 됐는데 거기에 C가 있고 TN S가 있고 TN-C-S가 있습니다. TNC는 이게 하나로 가서 접지선하고 이 부분 닿다. TT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뉴트럴 이 접지선이 여기서 가고 그다음에 여기 얘가 뉴트럴로 가고 접지선은 여기서 이렇게 잡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요거는 그렇게 됐고, 커먼은 이 두 개가 다 커먼이 돼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커먼은 뉴트럴하고 접지가 커먼이 돼서 같다. S는 세퍼레이트, 뉴트럴은 따로 가고 접지선도 따로 갔다. C-S는 처음에는 하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졌다. SC는 있냐? 없습니다. 왜? 세퍼레이트를 갔다가 여기 하나로 합쳐져서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커먼 됐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CLI 부분이 있고요. 뭐 여자줄 이번에 나왔죠. 여자줄의 메커니즘하고 이런 부분들. 지중 케이블의 손실이 뭐가 있죠? 그리고 자, 그림을 그릴 때, 예. 이렇게 그리면. 얘가 뭐죠? 도체. 얘는? 절연체. 얘는? 시스.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시스에서 발생하는 연피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외워주셔야지. 이거 그림이 생각이 나면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 때 그냥 얘기하는, 면접 가서도 얘기하실 때 그런 겁니다. 각종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셔라. 그럼 저항선, 유전체선, 연피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과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과 그 다음에 시스에서 발생하는 연피선이 있습니다. 누가 더 보기 좋냐 이거죠. 한 방에 얘기를 하더라도 한 방에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원인, 영향, 대체 이렇게 딱딱 모아서 뭔가 표현을 할 때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마찬가지고요. 경감 대책 뭘 하겠냐 이거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지중 케이블 접속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직선 접속. 예? 그리고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쉽습니다. 자, 케이블하고 케이블을 접속하는데 어떤 접속 방법이 있나?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직선 접속이 있고, 중간에서 접속하니까 중간 접속이 있을 거고, 끝에서 접속하니까 종단 접속이 있을 거고, 여기서 특성을 연결해야 되니까 유지 접속이 있을 거고, 준유지 접속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알고 나면 쉬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술 영역 해설집 보고 이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좋은 거죠. 직선 접속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그럼 종단 접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EBA가 뭡니까? EBG가 뭐죠? 그 다음에 EBO가 있네? EBO가 있는. 예? EBC, EBO. 보통 요 세 가지 정도. 예? 이게 뭐죠? 이거 영어를 알면 되게 쉽거든요. 엔드박스 인 에어. 예, 엔드박스 인. 에어가 뭡니까? 기중 종단 접속함. 이거는 가스니까 가스 종단 접속함. 이건 유중 종단 접속함. 별거 없습니다. 제가 EBA하고 EBG는 해봤거든요.
EBO는 못 해봤고, 제가 감리를 해봤으니까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케이블 직선 접속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잊어먹죠, 저는 이제. 근데 이제 해본 거하고 안 잊어먹은 건 됐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아무리 해본 줄 뭐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말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본 게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그림 그리고 좀 더 오래 가는 거지.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까처럼 쉽게 생각해요. 지중 케이블 접속? 그 중간에 접속하니까 중간 접속이 있을 거고, 말단에 접속하니까 종단 접속이 있을 거고, 그걸 똑바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직선 접속이 있을 거고, 직선 접속을 하다 보면 어떤 성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유지하지 않는 접속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 그냥 이해한 대로 가야지, 이거를 애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애워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해야죠. 애우다 보면 끝이 없이 애워야 되니까. 자, 이 뒤에 거 좀, 하던 거 좀 더 할까요? 어디까지가 있나? 빨리빨리 넘어가면. 지중설로 포설하는 방식 세 가지 뭘까요? 예? 예? 예. 지금 다 얘기하시면서, 크게 얘기하셔도 상관없다고, 틀려도 상관없다고요. 직매식, 예? 그 다음에 관로식, 전력구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전력구식을 안거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지하철 때문에 뭐 그 싱크홀 많이 생겼으니까, 지중 쪽에 대한 문제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괜히. 근데 이제 준비를 했다가 나오면은 오케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수차의 회전 속도 결정 방법, 러유출해 해가지고 애우는 겁니다. 러너의 주변 속도 결정, 유속, 러유출. 출력을 계산해서 나중에 회전 속도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우스 정리. 이런 거 같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나오면 10점짜리밖에 안 나오고 25점짜리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나와봤자 뭐 가우스 정리, 맥스웰 같은 경우는 전파 쪽이니까 뭐 그런 부분 잘 안 나올 거고, 가우스 정리 쪽하고 또 뭐가 있을까? 정리 쪽은 그렇게 나올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톰슨 효과, 제어백 효과 이런 부분들은 나왔던 게 있습니다. 효과를 설명하시오.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수병원 해설집에 있는 부분인데, 정리를 설명하시오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내용이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진 대책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키루이 호프의 법칙도 나와요. 회전기장의 채택 이유. 특이속도 여기 나와요. 크리티컬 스피드가 특이속도거든요. 그럼 증기터빈의 특이속도가 있는데, 증기터빈의 특이속도는 전격속도보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예, 그러면 수력 발전기의 특이속도는 전격 속도보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둘 다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걸 딱 얘기할 때 특이속도가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이제 먼저 전격 속도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전격 속도. 터빈 발전기의, 이 터빈이라는 게 사실 증기터빈이거든요. 이건 수력, 이거는 화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력은 먼저 생각하시면 아무리 돌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특이 속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전격 속도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수차 발전기는. 수차 발전기 같은 경우는 물을 돌려서 돌리는 건데, 이 발전기가 빨리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들어올 일이 있을까요? 없으니까 얘는 특이 속도가 위에 있으니까 이런 건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화력 발전기는 딱 하다 보면은 반대로 그랬죠? 얘 특이 속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애매하게. 그래서 얘가 보시면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시간 동안은 온도를 가야 된다. 온도가 올라가서 좀 몇 도가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서 또 몇 도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 시간이 한 8시간이 걸립니다. 요 시간이 처음에
처음에 이제 콜드 시에 했을 때. 근데 이제 뭐 핫 시에 했을 때는 1시간에서 3시간 이내 되는 거고, 왜? 요만큼에 있으니까 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 온도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한 850도라고 그러면 얘는 한 350도 정도로 갔다가 얘가 뭐 450도, 550도, 650도 정도 되면 되거든요. 650도 정도면 발전을 합니다. 요 가는 과정인데 350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간이 좀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요게 뭐냐? 바로 여기 가다가 요 시간대는 빨리 넘어갑니다. 왜? 특이 속도가 걸려버리거든요. 특이 속도가 걸린다는 건 진동이 일어나면서 저주파 측 진동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여기까지는 천천히 가다 요 시기 때 이렇게 빨리 넘어가서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요게 바로 특이 속도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험에서 알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빨리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럼요. 비돌긋기가 있고 돌긋기가 있습니다. 수차 발전기는 돌긋기인가요? 비돌긋기인가요? 돌긋기. 예. 그럼 화력 발전은? 비돌긋기. 왜? 이제 그 답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일단 안다는 건 답도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매크로 그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200번까지만 빨리 한번 보자. 플레밍의 오름부선 법칙, 단락시방, 뭐 크분 여기 바뀌었다 그랬지. 정동작, 어부동작, 오동작. 이 오부동작에서 이 오부동작이 없어졌다 그랬죠? 예? 그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봐주시라고요.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오부동작이 없어졌습니다. 오부동작이. 정동작, 정부동작, 오동작, 오부동작에서 이게 부동작으로 바뀌었네? 부동작. 예, 부동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오부동작에서 오자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부동작만 된 건데 이게 오부동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오부동작이 이게 헷갈렸거든요. 사실 X0 하다 저희 애우다가 하나가 안 맞아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애우는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애우는 방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야, 여기 있네. 뭐 다른 거 말고 송정리양 결정 조건 뭐죠? 송정리양 결정 조건. 분포해서 집중해서 다른 실지에서 이건 한번 보십시오. 답을 어떻게 썼는지. 저도 이걸 답을 어떻게 썼는지 헷갈리는데, 일단 다른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 특성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해가지고 RL, RC지별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집중, 분포로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성전 특성에서 넣어줘야 되는 기본 콘셉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중거리 부분은 T형하고 파형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이쪽에는 사다전 정수를 해가지고,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송전용량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송전용량 결정 계산법이 송전용량 계수법, 그 다음에 고유부합법, 송전용량 계수법, 상차게 얘기하는 뭐, 스틸 인원 실험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얘는 답이 뭐로 들어가 있나요? 허용전하고 송전을하고 허강기로 돼 있을 겁니다. 허강기. 예? 전압강간. 예, 그 다음 기계적 부분 해가지고 허강기인데 여기는 세 가지씩 열거하고 송정용량 결정 조건이 이게 단거리 쪽이 해당이 되는데 중단거리라고 돼 있거든요. 장거리 쪽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송전용량 증대 방안하고 헷갈리실까봐. 이건 결정 조건이거든요.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부분이 허용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쓸 건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나왔을 때 송전용 결정 조건 단거리는 허강기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헷갈리니까. 장거리는 송전을 상차가 조상설이 이제 그게 고송상스가 되는 거죠. 상조효경이 되는 겁니다. 상조효경, 상차각, 조상기용량, 효율, 경제적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허강기, 상조효경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은 이 송정량 결정 조건 그러면 허강기, 상조효경 요것만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일단 200번까지 했으면 이제 대충 흐름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요 사이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답변하기가 쉬운 거니까 해드린 거고 요거는 또 보면은
뭔가 좀 봐야 되겠죠, 이건. 이건 T형이죠. 사단전정수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사단전정수. 이거 나옵니다, 사단전정수. 나오는데, 이게 계산식이, 사단전정수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정의하는 것보다는 계산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뭔가 한 번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좀 더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식이 안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계산하기 쉬운 거니까, 이런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